베어스와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7대 23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고요. 이 경기 이제 전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3대 6으로 앞서갔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였는데 3쿼터까지 더 많이 달아나면서 23대 6, 17점 차까지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시카고 베어스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라이언스가 최근에 얼마나 못 이겨봤으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예. 일단 이제 제가 가장 좀 의구심이 갔던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쿼터 6분 19초 남았던 상황에서 23대 13 10점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 34야드 지점 세컨 앤 A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러싱을 안 하고 패싱을 하겠다고 하다가 색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서드 앤 세븐틴이 됐고 결국은 이게 이제 포스 다운까지 가면서 필드골을 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55야드짜리 이제 필드골을 시도했는데 결국 이제 골대를 맞으면서 안 들어갔고 그러면서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상대편에게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던 라이언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컨 앤 에잇에서 적어도 러싱 두 번으로 시간만 태우고 이제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필드골을 찼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가까운 지역이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러싱을 해서 퍼스트 다운을 경신을 못했다. 이게 갱신이 안 됐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을 약 2분 가까이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가 결국 좀 많이 아쉬웠던 라이언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그 필드골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라이언스는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55야드 필드골을 시도하는 거, 그리고 펀트를 하는 거, 아니면 이제 고 포릿을 하는 건데 예. 결국 필드골을 선택했고 이제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실패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펀트를 선택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필드골을 성공을 했다고 한들 그러면 26대 13이 되고 예. 여전히 터치다운 2개로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5야드 사실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거리에서의 필드골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이제 필드골 하나면 동점이 되는 그 상황만 좀 방지를 해주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 쿼터백이 미첼 트루비스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죠. 좀 상대 진영 깊숙이 이제 펀트를 해놓으면 트루비스키가 이제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해와야만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3쿼터까지의 트루비스키의 모습은 뭐 그런 여하이 뭐 70야드, 80야드 드라이브를 만들어낼 만한 퍼포먼스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종합해서 감안해 보면 결국 안전하게 펀트를 하는 게 라이언스가 승리를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건 플레이 콜링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데럴 웹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맷 패트리샤 감독까지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쿼터에서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이 야드를 전진을 하겠다고 패스를 이제 시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이제 패스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거의 뭐 타이트한 윈도우였고 뭐 더블 커버리지 수준의 이제 커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센터 쪽으로 이제 패스를 날렸었거든요. 그게 결국 패스 굴절이 됐고 높게 떠서 인터셉션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태포드 선수가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타이트 윈도우로 패스를 꽂아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결국 이제 연결이 안 됐고 인터셉션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그냥 러싱 하면서 그냥 시간 태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펀트로 공격권 넘겨주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첼 트루비스키가 한 번에 100야드를 와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편 깊숙하게 박아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시간 태우고 그리고 상대편 이제 타임아웃을 쓰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공격권을 넘겨준 이후에 이 뉴트럴존 인프랙션 반칙이 한번 나오면서 5야드 물러났고 또 이제 앤서니 밀러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었던 베어스입니다. 그러고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분 54초에 타임아웃이 2개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루키 디안드레 스위프트 선수가 결정적인 드랍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던 그런 라이언스였습니다. 작년까지의 사실 라이온스는 이렇다 할 러닝백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러싱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제 억지로 패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은 에드리언 피터슨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114야드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또 러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터슨에게 그 공을 줬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경기를 치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예. 그리고 아까 디안드레 스위프트의 이제 결정적인 드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신인 선수가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이 스위프트에게 뭐 책임을 돌리기에는 이 선수의 경험치 그리고 이제 데뷔전이었다는 부담감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위프트 때문에 패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클락 매니지먼트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에이드리언 피터슨 선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태우기보다는 뭔가 이제 패스를 통해서 더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수를 더 많이 얻겠다라는 전략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풋볼이라는 스포츠가 1점 차이로 이기면 승점을 1점 주고 10점 차이로 이기면 승점을 10점 주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 상정 방식도 뭐 상대가 어땠는지, 뭐 스케줄이 얼마나 타이트했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 갈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한 점으로 이기더라도 한 점으로 이길 수 있게끔 뭐 점수 내줄 만큼 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점수 차이였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현장 책임자인 뭐 패트리샤 감독에게 예. 화살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라이언스의 스케줄을 보면 5주 차의 바이위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NFL이라는 곳이 이 바이위크 주간에 감독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라이언스가 굉장히 시즌 초에 바이위키가 있기 때문에 그 4주 차까지의 성적이 만약에 이제 팬들이나 이제 구단에게 실망감을 준다면 패트리샤 감독이 6주차 경기에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오너십이 바뀌었잖아요. 마사포드 할머니가 딸에게 이제 구단을 물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로서는 조금 아쉬웠을 부분은 이제 케니 갈라데이 선수 그리고 제프 오쿠다 선수가 나서지 못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리시버 그리고 넘버원 코너백이 없이 이제 경기를 치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뭐 이제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오쿠다는 이제 훈련에 복귀를 해서 예. 아마 2주차에 뭐 개인으로서 이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인데 문제는 골라데이가 여전히 좀 훈련 참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넘버원 리시버의 공백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라이언스 오펜스도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에이드리언 피터슨 선수가 합류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어스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베어스가 역전을 하긴 했지만 트루비스키가 굉장히 잘해서 역전했냐? 그건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트루비스키 선수가 패스가 이상한 데로 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연결된 패스도 개떡 같은 패스를 찰떡같이 받아낸 리시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패스 성공률만 봐도 55.6%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242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지만 중간에 보면 스크린 패스를 실패하는 장면도 있었고 코너백 저스틴 콜먼 선수가 잡았던 공을 놓치면서 인터셉션으로 기록이 될 법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이 따라서 인터셉션이 기록이 안 된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트루비스키가 뭐 잘했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순간순간 좀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3쿼터까지의 트루비스키와 4쿼터의 트루비스키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3쿼터까지는 뭐 오프 시즌에 도대체 뭐가 좋아졌다는 건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 이제 퍼포먼스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4쿼터에 이제 라이언스가 좀 빈틈을 보이자 그거를 또 잘 낚아챘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잘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팀의 승리로 이끄는 것도 분명히 쿼터백에게는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트루비스키가 뭐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네. 적어도 이제 4쿼터 퍼포먼스만 보면
뭐 80%의 패스 성공률, 그다음에 89 패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모두 4쿼터에 해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승리 경험이 좀 트루비스키에게는 뭐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작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라이언스 같이 그렇게 뭐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 공격권을 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점수로 만들어낸 건 또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앨런 로빈슨 선수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언해피를 띄웠습니다. 계약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나에게 계약을 안겨주지 않을 거면 트레이드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좀 걱정입니다. 앨런 로빈슨이 이제 팀의 넘버원 리시버고 예. 뭐 트루비스키가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로빈슨의 가치, 뭐 존재의 이유는 더 분명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좀 팀의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뭐 팀의 케미스트리를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행들을 한다는 점은 베어스 구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주전 쿼터백이 트루비스키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탑급 와이드 리시버냐?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지구 내에서는 뭐 1주차에 아담스 선수가 워낙 잘했으니까 뭐 아담스 선수도 잘했지만 로빈슨 역시도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을 해줬다?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리시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팀 가서 빛을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앨런 로빈슨 개인에게는 또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베어스 구단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원활한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베어스와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이제 차저스와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6대 13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조 보로 선수의 NFL 데뷔전으로 이제 관심을 좀 받았던 경기였는데 일단 이제 벵갈스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차저스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타이로드 테일러 선수의 차저스 데뷔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테일러 역시도 차저스에게는 답이 아니구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백업으로 뛰었었고 이제 리버스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선발 데뷔전이었다고 해야겠죠. 예. 그런데 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상대가 벵갈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테일러가 조금 더 쉽게 이제 승리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부진했었던 리버스가 앞선 이제 제규어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와 차저스 지난 시즌 리버스가 문제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와 리버스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적을 좀 보면 30개 패스 중에 16개 성공 그러니까 50%는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208야드를 기록했고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은 없었습니다. 참 타이로 테일러가 있는 한 차저스는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었지만 예. 뭐 무색무취였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 가지 이제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라인베커 드루 트랭킬 선수가 카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카트를 타고 이제 울면서 이제 울먹이면서 이제 카트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봤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 개인에게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경기에 나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신이 원치 않는 불의의 부상으로 이제 경기장을 떠나게 된다면 참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이제 부상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세이프티의 핵심 이제 더윈 제임스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이제 차저스가 세컨더리는 정말 리그 최강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명성에 좀 흠집이 가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도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일단 지난 시즌 원포제션 경기에서 2승 9패를 기록했었던 차저스였는데 일단 이 원포제션 경기에서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이겼다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홈으로 좀 돌아가야겠어요. 네, 신시내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조보로 선수의 NFL 데뷔전이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뛰는 이제 세 번째 하이즈먼 위너가 되겠고요.
이 경기에서 이제 패싱 터치다운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데뷔 첫 번째 터치다운을 러싱 터치다운으로 기록을 했었던 이 조 버로우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스크램블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빠르게 판단해서 이제 그 앞에 오펜시브 라인맨 한 명을 이제 방패 삼아서 뭐 꽤 많은 야들 전진했어요. 그게 2001년 마이클 빅 선수 이후에 루키 쿼터백이 만들어낸 가장 큰 러싱 터치다운 플레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버로우가 아직 패싱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달릴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이미지는 좀 심어주는데 성공을 한 것 같고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오라인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뭐 데뷔전이었음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경기도 없었음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조 버로우 선수의 데뷔전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3분 8초를 남겨놓고 시작했던 드라이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터치다운 만들어낼 뻔했거든요. 패스로만 70야드 정도를 전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타임아웃도 없었습니다. 뭐 이제 터치다운까지 가지는 못했고 결국 이제 동점 필드골을 시도를 했는데 네. 키커가 이거를 이제 날리면서 이제 뭐 패배를 했고 그 키커는 또 아쉽게 이제 햄스트링 부상까지 안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조 버로우 선수도 진짜였지만 신시내티도 진짜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면 5분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버로우가 셔블 패스를 시도하다가 또 인터셉션을 당했던 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데니얼 존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색을 당하는 게 최악은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쿼터백들이 그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차라리 색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감한 선택인데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패스를 연결하다가 이렇게 인터셉션을 당하게 되면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첫 경기니까 뭐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나름 합격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조 믹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시즌을 앞두고 4년 4,800만 불의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뭐 경기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4쿼터 초반에 이제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7시즌 마지막 경기 이후 조 믹슨이 처음으로 이제 펌블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좋은 러닝백이었는데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고 이게 이제 차저스의 결승 필드골로 바로 이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 많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첫 경기 뭐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출발이 좀 좋지만은 않았던 신시내티인데 이 조 버로우 선수를 좀 잘 도와줘서 이 팀을 좀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시내티의 첫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웰컴 투 NFL 조 버로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데뷔전이었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 필드골을 실패할 때 그 표정 보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현자 타임? 그러니까 내가 이 골을 보려고 이 지금 3시간 동안 네. 이렇게 상대 D라인의 압박을 뭐 피해 다니면서 열심히 경기를 했나? 이런 약간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약간 자괴감 드는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 버로우 선수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저스와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34대 30으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는 뭐 대단한 난타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대 크리스찬 맥카프리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조시 제이콥스와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맞대결이었다. 예.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이제 듀얼 스렛으로 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첫 경기부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기록만 보면 93 러싱 야드에 3개의 러싱 터치다운, 예. 그리고 46 리시빙 야드로 이제 맹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리그 최고의 듀얼 스렛 러닝백이라 불리는 맥카프리 앞에서 네. 뭐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3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조시 제이콥스인데
이 선수가 사실 작년에 이 기아차 광고를 찍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링크를 보내주셔서 예. 저도 이제 유튜브로 좀 영상을 봤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좀 홈리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광고였습니다. 뭐 어쨌든 제이콥스 선수가 이 정상급은 아니지만 정상급을 향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또 이 불안 환경을 딛고 이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들의 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보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 러닝백들이 대형 계약을 맺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모품이다. 이게 루키 컨트랙트로 쓰다가 버리고 갈아 끼고 그렇게 하면 되는 포지션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마라, 뭐 믹슨, 델빈 쿡 이런 선수들이 줄줄이 많은 돈과 또 긴 계약 기간을 받아내면서 예. 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시 제이콥스도 뭐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는 또 많은 돈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 쪽에서 좀 살펴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었냐? 헨리 럭스 선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헨리 럭스의 데뷔전이었는데 네. 뭐 기록만 보면 3개의 캐치 55야드로 뭐 무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잘했다라고도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못했냐? 못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초반에 한 번의 빅플레이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럭스가 얼마나 이런 빅플레이들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뭐 데뷔 시즌의 성공에 좀 그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리카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데리카 선수가 뭐 이렇다 할 굉장히 빼어난 플레이를 보여줬던 건 아니지만 뭐 30개의 패스 던져서 22개 성공을 시켰고 239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안전하게 좀 운영을 했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시 제이콥스가 지금은 이제 레이더스의 넘버원 공격 옵션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리카도 일단은 제이콥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경기를 잘 운영했던 것 같고 그 오프 시즌에 영입했던 마커스 마리오타가 이제 부상을 입었거든요. 예. 물론 뭐 마리오타의 존재와 상관없이 뭐 주전 쿼터백은 데리카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백업 플랜이 좀 지금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리카가 좀 다치지 않고 한 시즌 잘 끌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이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대치가 높지 않았었는데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출발했던 만큼 존 그레든 감독이 올 시즌에는 혹시나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티켓이 한 장 늘었기 때문에 존 그루덴 감독도 이번 시즌은 확실히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펜서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펜서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69 패싱 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 뭐 대단히 좀 무난한 활약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치지 않고 한 경기를 잘 치러냈다는 거에 일단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레이더스와 마찬가지로 펜서스도 지금 맥카프리가 넘버원 공격 옵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브리지워터도 일단은 최대한 맥카프리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공격 전술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카프리 선수의 성적을 살펴보면 23번의 캐리에 97야드,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고 리시빙에서도 이제 3번의 리셉션을 받아내면서 38야드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싱은 뭐 충분한 기록을 내줬는데 생각보다 리시빙 기록이 조금 아쉬웠어요. 예. 작년에는 사실상 이제 리시빙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은 깜짝 플레이를 보여줬던 그 이적생이 있었습니다. 뉴욕 제츠에서 FA로 넘어온 로비 앤더슨이 그 4쿼터 중반에 7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를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펜서스가 리드를 잡았고 물론 아쉽게도 이걸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로비 앤더슨이 이제 한번 빛났던 순간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 예. 이 플레이에서 그 로비 앤더슨을 놓쳤던 선수가 레이더스가 이번 1라운드에 뽑았던 코너백 데이먼 아넷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애리조나 경기였었죠. 아이자 시몬스 선수가 굉장히 실점의 지분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로 좀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1라운드 루키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헨리 럭스가 이제 워낙
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이 데이먼 아넷의 픽도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픽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럭스가 나름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던 데 반해서 아넷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펜서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포스 앤 인치스 상황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한테 그냥 공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러싱을 시키면 어쨌든 맥카프리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인치스는 따주겠죠. 근데 이걸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맡기지 않고 풀백에게 맡겼어요. 이게 상황이 마지막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펜서스가 동점 내지 역전을 해야만 뭐 어쨌든 패배를 하지 않는 그런 네.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맷롤 감독이 놀랍게도 이 풀백에게 공을 주는 이제 작전을 선택을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약간 명장병인 건지 뭐 나름 이제 자기는 한번 꼰다고 꼬았는데 이게 뭔가 좀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잖아요.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 시점에 펜서스의 어떤 중심 크리스찬 맥카프리잖아요. 그럼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통해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맥카프리가 안 통하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맥카프리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이번 스냅이 이 승패에 얼마나 중요한지 맥카프리도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격을 맡겨주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히 맥카프리가 좀 마음에 담아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펜서스 입장에서는 뭐 구단주도 바뀌었고 감독도 바뀌었고 뭐 코칭 스태프도 다 바뀐 상황에서 뭐 주전 쿼터백도 바뀌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변화가 많았던 펜서스인데 결정적인 난타전 끝에 이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좀 이진만 위원이 짚어줬던 대로 변화가 많은 팀들이 좀 승리를 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아마 펜서스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누가 이겨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끗 차이로 이제 레이더스가 뭐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어쨌든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제 연고지를 바꿨잖아요. 물론 뭐 홈에서 치른 경기는 아니었지만 예.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팬들에게 첫 경기 기분 좋은 선물을 좀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그 얼리전트 스타디움에 이제 개장 경기를 하러 뭐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어쨌든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